지니TV 오디오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지니TV에도 뉴 코너가 생겼는데요. 이 강감찬TV의 자매품처럼 이제 오디오 토크를 녹음을 하게 됐고요. 청문곰답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쭉 찍어볼 건데요. 청문곰답은 이제 청년이 묻고 곰쌤이 답한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일상에서 드는 질문들을 자유롭게 나눠주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는 그런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곰쌤의 따끈따끈한 신간이 당신은 연결되어 있습니까? 라는 책과 함께 책을 읽고 든 질문이나 아니면 뭐 이 주제와 관련해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재미없으면 네. 뭐죠? 답변을 거부하겠어요. 네. 그 저 같은 경우는 앞부분인데요. 그 22쪽에 가면 이제 혼자는 외롭고 같이는 괴롭고라는 파트를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입니다. 앞뒤로 이제 고립과 고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고립과 고독은 다른데 고립은 이제 자의식만 가득해지고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들만 차게 된다고 책에 써주셨는데요. 그리고 근데 사실 사람의 생명의 이치는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만큼 생명력이 차오른다고도 설명을 해주셔서 얼마나 그 사이에 이제 괴리가 있는지를 좀 느꼈는데요. 넘어가면서 뒤쪽에 25쪽에 또 인정욕망의 늪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괴로운데 혼자 있으면은 또 자의식이 커지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만나면 그 인정욕망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점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을 욕망하는 것과 네트워크가 연결된다는 것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럼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이제 이해가 가지만 그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것은 뭘까? 약간 그 두 가지를 좀 청년들에게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세요. 우리가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건 자연스러운 어떤 활동의 발로거든요. 뭐 학교 간다, 학교 가서 또 공부한다, 또 뭐 취업을 한다, 이 모든 게 누군가와 연결돼야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고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데,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인정 욕망이 들어가면 이 연결이 너무 버거워져요. 연결이라는 그 자연스러운 본능이 억압을 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돼. 여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 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냐면 나를 인정해주는 배경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결된다고 할 때는 누구든 사실 일단은 다 수평적인 거예요. 그게 갑을이든 뭐 이제 조건에 따라 그게 달라진다고 해도. 그래서 그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관계인데, 인정 욕망이 들어가면 내가 우월해야 된다는 이 강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 그리고 남보다 뛰어나다는 거를 뭘 어떻게 증명을 하지? 그게 증명하기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뭐 일을 잘한다? 뭐 외모가 뛰어나다? 뭐 개인기가 있다? 뭐 어떤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왜 전제가 돼 있을까? 이게 앞선 전제가 되어 버렸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러운 연결 본능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제 또 아예 억압돼서 이제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절을 될 수밖에 없지. 그게 그러면 이어서 그럼 그러니까 자의식이 고립될 때 그 고립된 자의식을 방 안에서 키울 때 왜 그게 우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나는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우리가 그 외부와 분리돼서 이렇게 살게 되면 그러니까 그 활동이 없는 대신 뭔가 이제 조용한 시간들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고립은 그렇게 차단이 된 게 사회가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차단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나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나는 무능해, 나는 쓸모없어 이런 마음을 하루 종일 키우고 있는 거야. 그 고리분둔자 그 다큐를 봤는데 자기 자신을 하루 종일 비난을 한다고. 그러면 이 내가 쓸모없어라고 할 때 그러면 뭐가 쓸모 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항상 이제 너무나 쓸모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없다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머릿속에 더 뭘 떠올 게 없어서 오히려 자기와의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옥은 어떤지 모르는데 아니 예전에는 감옥에 갔다 오면 굉장히 휴식을 오히려 정신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거든. 지금도 감옥에서는 스마트폰 못 쓰잖아요. 그럼 감옥 가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왠지. 근데 이제 내가 고립이 된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함께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 기술의 역습 같은 건데.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사람들 너무나 우월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 라는 이제 열등감이 더 생기는데 거기서 또 큰 문제가 그럴 때 쓸모 있다 인정받는다가 수준이 너무 높아질 것 같아. 그 이제 내가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될 때 그 인정받고 싶다 하고 고립을 겪을 때 이 수준이 너무 높아질 것 같아. 이 현실이 아닌 그 화면에서 보는 사람들이지. 그 낙차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을까? 그럴 때 이제 나에 대한 자책이 이제 분노로 바뀔 수 있는 이제 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책과 분노. 그리고 나만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런 게 자연스럽게 들지 않을까? 생명력이 깎일 수밖에 없는 감정들이 들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일단 몸을 활동하는 범위가 너무 좁아들면 당연히 그 몸은 일단 생리적으로 뭐 활발하고 명랑해질 수가 없지 않나? 그 안에서 무슨 운동을 한다 한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말하는 이 말이라는 활동이 없는 거예요. 예, 다른 거는 뭐 거기서 뭔가 요새 혼자 하는 운동 많잖아요. 근육 운동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코로나 때도 뭐 많이들 했고 그거는 돌볼 수 있을 텐데 말을 주고받을 데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뭐 전화를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렇죠.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뭐 댓글을 달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도 말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 근데 이 문제가 의외로 주목을 잘 못 받고 있어. 말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목소리도 되게 막 변질돼요. 목소리를 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제 약간 이 고립이랑 고독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럼 인정욕망에서 그 네트워크 연결이 되는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가 좀 질문이었는데 말이 시작이겠네요. 고립이 지금은 청년들만의 문제는 또 아니고 뭐 이제 1인 가구가 너무 많으니까 중년 노년까지 다 문제인데 전부 다 이제 말벗이 없다는 거예요. 말벗. 그래서 이제 말을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이 본인이 일단 그거를 좀 자각을 해야 이제 그런 어떤 뭐 네트워크 조성을 하는 공동체든 뭐 마을 단위든 뭐든 이게 가능한데 그 부분이 없고 대부분 다 물질적인 차원으로만 경제 그 뭐 생활이 어렵고 이런 얘기만 주로 하는 게 좀 조금 그게 그러면 연결을 되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환기해야지 되고 말하는 연습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그 복지단체나 이런 데서도. 근데 그거보다는 주로 이제 물질적인 이제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주로 거기에 한정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 모든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의료계 같은 데도 그 코바에 온술토리오 그런 것도 사실은 치료의 장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와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로 뭔가 이렇게 아픈 것도 나누고 상황도 나누고 거기에서 이제 또 1차 진료의 의사가 뭔가를 파악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 가면 다 각각이 그냥 의사하고 1대1로 잠깐 만났다 그냥 가는 거지. 거기서 뭔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뭐 나누고 이러는 거는 전혀 안 돼 있고 그래서 각각 개인적으로 다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의 순환이 이 생리에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말이 많은 나라인데 그 판소리나 이런 걸 보면 진짜 말을 잘하잖아요. 말을 유창하게 하고 진짜 말이 이 치유 능력이랑 미병 상태의 그 이렇게 뭉치는 거를 흩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마음의 상처 뭐 이런 것까지 다 그걸 하거든요. 그 내가 또 고전문학 전공자라 이게 또 그 말하기 좀 그러네. 예. 조선시대에 보면 그 가사 같은 거 보면 막 엄청 길잖아요. 근데 그게 화전놀이 하면서 과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부들, 막 청산가부서부터 뭐 이제 노년가부까지 모여서 그 이제 한바탕 자기 인생사를 털어놓잖아. 그럼 그게 치유에 그게 엄청난 치유 능력이 있어. 물론 이제 부침개가 있어야 되긴 해. 그거 꼭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 여성들이 자기 그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기구한 팔자인데 그 어둠의 그림자가 없어. 그걸 듣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런 게 되게 발달한 나라인데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환경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걸 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병도 가서 진짜 말하다 보면 이제 한 3분의 1은 치유되는 거거든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뭐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이게 없고 그래서 갑자기 말은 안 하고 갑자기 노래와 춤을 추는 이상하지. 우리가 K-팝 네. 말은 안 해. 근데 무대에 올라가면 갑자기 막 춤을 춰. 그래 근데 이런 경우를 봤어요. 청년들이 말을 물어보면 잘 말을 안 하잖아. 근데 노래방 내려가잖아요. 아주 난리 버거지가 벌어져요. 갑자기 노래 음악이 나오면 막 그냥 그 어려운 막 그 아이돌 춤을 막 추면서 괴성을 질러요. 얘네 다 그럴걸 지금. 뭐 물어보면 막 그냥 막 소심한 척하고 뭐 말을 그 이게 되게 이상한 어떤 그 뭐 풍토랄까?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난리 아니 버거지가. 진짜라니까 너무 얌전하게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무대가 생기면 그렇게 막 춤을 얼마나 진짜 요상하게 추는 저거는 평소에 연습하지 않고는 출 수 없다 그런 춤들이 이런 이 변태적인 생각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답을 해봐. 근데 엄청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이렇게 사람이 분절되어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해도 되는 공간이고 시간이야 맞아. 라고 했을 때 이건 가능해 이제 가능해지는 시간이 이렇게 느껴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 그 어릴 때부터. 말에 자의식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말을 많이 해야지 말이 늘고 재밌게 이야기도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나누잖아요. 그러고 이제 혼자 있으면서 자기도 말을 못하는 걸 저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러면 이게 말하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을 잘 내가 조리 있게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나는 말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말수를 줄여가지만 사실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나는 표현을 하고 싶고 그리고 나도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말로는 안 되니까 노래방에 가서 그렇게 하는 말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 아니, 사람이 한 번 어떻게 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죠 그렇게. 말도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나 보다. 그 약간 그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나 오늘 오는데 뭐 단풍 그 씨앗이 이렇게 빙글빙글 떠 내려오는 거 내가 딱 잡았어 신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랄까 시간 낭비 같은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공유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네. 경험들을 공유하고 싶고 또 그 상대방이랑 좀 연결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텐데 그걸 좀 드러내는 걸 좀 창피하다고 생각해야 되나? 나 너와 좀 연결되고 싶어 아니면 너 맥락이 없으니까 저렇게 뭘 심각하게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그 아닌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 꺼내기가 되게 좀
어려워. 힘든데 그래서 좀 너 몇 시에 그거 했는데 이거 해야 돼? 막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해진 말들 꼭 해야 되는 말들이 아니면 좀 아니 근데 장면이 인스타 좀- 이런 데는 막 그 뭐 5만 거를 다 올리잖아. 그거 엄청 많이 올리잖아. 그런 근데 거. 그건 앞에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올리는. 저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엄청 심각하게 요 말을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스타에 하는 거는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걸 많이 올리지 하는 걸 올리잖아. 뭐 나 오늘 점심 어디서 먹었어? 안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 소통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건 지금 다 맞는 그러니까 이 SNS가 이렇게 발달한 거잖아. 근데 오로지 거기에 뭐냐면 말이 빠져 있어. 말. 대면하고 말을 주고받는 게 빠져 있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나는 희한한 증상 같다고. 근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뭐 북유럽 같은 뭐 그런 나라, 해가 별로 없는 나라고 그래서 뭐 그 이런 공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다. 그럼 이해가 돼.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뭐 가장 화려한 공연 문화를 갖고 있잖아. 그 너무 이게 부조리하지 않나? 그러니까 딱 말만 빼고 다 한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예, 몸도 굉장히 그 면역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내면에 있는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을 다 상처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말로 주고받을 데가 없다면. 그러면 너도 지금 그 네가 고민하는 거를 털어놓지 않고 이제 그걸 막 혼자 그 막 끙끙거리고 있을 때랑 말을 했을 때랑 이게 어때? 이게 진짜 너무 그 진짜 몸이 아파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진짜 갖고 있으면 몸에서 우선 반응이 나고 말했을 때 그 상쾌함과 컨디션의 상승 이걸 체험하니까 아니 가벼워지는 거지. 가벼워지는. 네. 네. 아주 지난주에 지금 아주 일주일 동안, 연말을 아주 음팡지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은 이제 뭐 공동체도 하고 공부도 하시면서 많은 걸 이렇게 겪고 또 이렇게 뭔가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통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책으로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공부를 안 해도 자기가 이런 걸 겪거나 지금 상화가 겪은 것처럼 그런 걸 겪거나 아니면 진짜 저처럼 이렇게 오래 아픈 기간을 가지면서 혼자 진짜 이렇게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오래 견디다 보면 정말 이걸 어딘가에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저절로 이게 생리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뭘 공부를 해서가 절대 아니고. 아니 진짜.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 먹었던 마음은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어디 그 류마티스 내과 같은 데 가가지고 어디 조그만 공간을 하나 달라고 해서 내가 거기 그냥 하루 종일 있으면서 무조건 류마티즘 앓는 사람들 중에 말하고 싶은 사람을 여기 다 와라 이렇게 해서 이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간절했었어요. 이게. 그러면 정말 이게 뭔가가 좋을 것 같은. 근데 그런- 그 황창현 신부님 네. 중학교 때 류마티즘 알아갖고 꼼짝을 못했대. 그래서 그 성당 가서 예수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신부님이 되신 거야. 하루 종일 막 10시간씩 얘기를 했대.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진짜 계속 토크를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유머로 뭐 엄청난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선교를 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게 참 저도 그래서 일기를 쓴 거예요. 하루에 4번씩도 쓰고. 이거를 왜 사회 학교나 뭐 이런 데서 이거를 인식하고 그거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현장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되지를 않는 게 난 신기하다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왜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아니 병원뿐 아니라 복지랑 뭐 그쵸. 정치 모든 이런 건데. 데서도 이게 없어. 그러니까 말에 대한 권리가 없다니까. 근데 심지어 병원에는 가면은 오래 앓는 병을 사람들은 늘 거길 오잖아요. 10몇 년간, 20년간 오는데도 병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뭘 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서로 이상한 이야기를 일이지. 나눌 수 있게 해주면 거의 뭐 내가 병원에 잠깐 있을 때 보면 복희 씨는 그 우리나라 그 종합병원 너무 복잡하잖아. 거기를 막 거의 물고기 헤엄치듯이 이렇게 막 너무 자연스럽게 일로 가고 저로 나는 너무 혼란스러웠거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병원을 내 집보다 편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하는
아니 그리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가면 이제 저 댄스하고 색스폰 이런 거는 이런 거 한백도 그렇게 하잖아. 그런 거는 막 열심히 가르쳐 드려. 이야기를 털어놓고 하는 데가 없어.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의 어떤 그 상처나 그 자기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은 바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미당의 토론 시간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토론 시간을 맞아. 정해놔도 맨날 넘어가. 맞아. 아니 그뿐이 아니라 글쓰기 할 때 자기 개인사 다 얘기하잖아. 야, 그렇게 남이 알까봐 뭐 하고 이 얘기를 하면 안 될까 이런다면서 맞아요. 글쓰기 할 때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쉽게 말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그동안 어디다가 털어놨으면 이게 다 끝났을 일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거를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 그걸 진짜 잘 모르겠어요. 문체부에 얘기해야 돼. 뭐 보건복지부. 아, 대통령실에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업무 보고 보다 보니까 그 대통령한테로 문자도 많이 간다는데 어디 알아가지고 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대해서 내가 이 두 가지가 내가 좀 정치인들이 환기를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외롭다는 게 얼마나 생리적으로 실존적 문제인가를 잘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왜? 정치인은 외롭지가 않아. 맨날 몰려다. 그게 실감이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뭐가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제도적으로 결핍된 데만 지금 그걸 보거든. 이제 그거 하나 하고 본인들은 종일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충분히 못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억압되고 소외되는가. 이게 지금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고관여층은 하루 종일 떠들어가지고 그 유튜브 막 하루 종일 떠서 본인들은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게 없어 본인들은. 거기다 막 요새 유튜브에서 막 욕도 원 없이 하잖아. 찰지게. 너무 후련한 거지. 그러니까 이 정치의 영역 안에 이게 안 들어가겠구나. 어때요, 제 생각에? 맞습니다. 어때요?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말. 이게 딱 들어가면 교육이랑 동네 문화관 뭐 이런 거 다 바뀝니다. 맞아요. 맨날 그 무슨 구청에서 하는 그 축제도 뭐 춤추고 1년에 한 번 맨날 축제 한다면서 맨날 이벤트만. 아니 지금 내가 한 10년, 그런 식으로. 15년 지방자치제 축제는 전부 먹고 마시고 맞아. 밴드 불러서 춤추고 노는 거야. 야 이게 민주주의야? 그리고 그 막 왁자지껄해. 그거는 2박 3일 이상은 할 수가 없어 사실. 그걸 이틀 이상 하잖아? 다 지겨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뭐 대민 활동을 뭘 했다. 이렇게 돼. 사람이 몇 명 왔나? 짧으니까 왔지. 한 일주일 해보라니까. 거기 몇 명 남아있나? 이러고 소통이 더 됐냐? 안 돼. 이거는 연결의 정치학이 아니야. 연결의 정치학.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제목을 바꿀 걸 그랬네. 연결의 정치학. 당신이 연결돼 있으면 너무 친절해. 나답지 않아. 맞습니다. 제목이. 연결의 정치학. 그러니까 이제 연결의 정치 경제학. 그러니까 이게 첫째로 사람은 외로움이 가장 큰 실존적인 그 결핍이다. 이거를 환기해야 되고 두 번째 말. 이걸 언어 소통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하루에 해야 할 말의 분량이 있거든. 맞아. 이거를 못하면 이 권리. 그리고 말을 해야 웃거든요. 그게 웃음권이라는 거야. 웃음권. 이 권리가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됩니까?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벌써 미래의 정치는 이런 그 사이에 디테일을 찾아 들어가는 게 맞아, 진짜 진짜. 삶의 실존의 그 디테일을 찾아내야 돼. 근데 이게 제일 큰 나는 결핍이라고 느껴지지. 다른 것들은 가보면 우리가 이제 한백이나 뭐 영월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 근데 사람들은 연결되지 않고 외롭고, 그 다음에 마음에 굉장히 어떤, 뭐, 상처가 아니어도 헛헛함을 다 안고 있어. 이게 지금 현재 상태 아니야. 이거는 정말 좀, 진짜 너무 큰, 괴리가 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그런 소리 많이 들은 것 같아. 시끄러! 막 조용히 해!
이런 거 많이 하고 어. 발표할 때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질문하라 그럴 때도 뭔가 다 좀 질문 안 하려 하고 질문하면 길어지니까 쉬는 시간 줄어드니까 공공의 적이 되고 그래서 공공의 적. 쉬는 시간 10분 만에 막 이제 막 뛰어다니거나 막 이러고 이제 딱 다시 앉아야 되고 앉아! 막 이러면서 다시 항상 이렇게 입을 다무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 말하라는 건 못 들은 것 같아요. 넌 20세기에 다녔나? 아니 거의 우리나라 때 아니,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런 느낌 아니었어. 나는 말을 하라는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 학교에서는 좀 닥쳐 이런 거지. 닥쳐. 조용히 해라. 시끄러워. 시끄러워. 성은 이런 어땠어? 거. 네, 그건 있죠. 그 선생님들이 말하라고 할 때 애들이 말을 안 하고 말을 말을 안 해야 할 때도 맞아. 그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차이 있으니까. 어쨌든 떠들잖아 이렇게. 네, 네. 그쵸. 쉬는 시간에 떠들면 시끄럽죠, 학교가. 그게 친구하고 할 얘기가 네, 많은 거야. 진짜 많아요. 수업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네, 말하라는 네. 말을 안 하지.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그 떠들질 않더라고. 학교 강의를 가면. 안 떠들어요? 이렇게 모여 앉아 있으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정말 어색해. 정막이 흘러 정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한백에 갔을 때 막 들어가는 순간 막 여기저기서 막 떠드는데 너무 황홀한 거야. 아니 이런 이게 마을이지. 이게 네트워크지. 네. 여기서 떠들고 막 보니까 막 몰입을 해가지고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 야, 난 그때 그게 너무 진짜 황홀했어. 그런 게 마을이거든 사실. 응. 근데 대학생들 그 강의 와도 참 옆에가 친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권리 정말 민주주의가 이거를 외면하면 나는 나머지 다 도루묵이라고 생각해. 말의 정치야, 연결의 정치야.